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내가 사람들과 연락을 굳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 보려는 데 있습니다. 70대 초반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젊었을 때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활발했습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는 물론이고 매주 주말마다 직장 동료들과 골프 약속을 잡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고기 파티도 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런 생활이 이어졌죠.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에 쌓인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구누구 생일인지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갔는지 다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된 어느 날 허리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그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골프를 그만두니까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전화가 많이 왔지만 막상 퇴원하고 나니까 다들 바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말이죠. 허리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예전처럼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훨씬 단순해졌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온함이 자리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있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내 건강 챙기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연락을 줄였다고 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지.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고향 친구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옛 추억이 떠올라 반갑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소홀했나 싶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 말 듣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연락을 줄인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정기적인 등산 코스를 정해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동호회 친구들과 가끔 밥을 먹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연락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관계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그리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연락보단 직접 만나서 시간 보내는 관계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등산 모임 친구들이랑 같이 산길을 걷다 보면 말은 많이 안 해도 묘하게 서로의 마음이 통해요. 그런 관계가 더 편하고 좋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더 투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이번엔 60대 후반의 박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자님은 젊었을 때부터 어울리는 걸 좋아해 늘 모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부탁도 잘 들어주고 가끔은 친구들이 요청한 자빌도 대신 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큰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자님은 고민 끝에 거절했지만 그 친구는 오히려 정자님을 비난하며 불편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정자님은 마음의 벽이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들어주다 보니 내가 힘들어졌어요. 특히 어떤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자꾸 요구해서 결국 거절했더니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과만 연락해요.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정자님은 일주일에 한 번 집 근처의 도서관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바쁘게 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천천히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 초반인 이정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정희 어르신은 20년 전에 이사로 인해 연락이 끊어진 고향 친구 김영작 씨와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명절마다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가 근처에 사는 딸을 보러 온다고 하면서 정희 어르신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만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하지만 굳이 자주 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날 정희 어르신과 영자 씨는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시간의 간격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와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65세 초반의 최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명자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동네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크고 작은 동네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꽃꽂이 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역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꽃꽂이 자격증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꽃꽂이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점점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꽃시장을 찾아다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제 자신이 뿌듯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과의 연락 빈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통씩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었는데 요즘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꽃을 사러 가고 수업 준비하고 과제도 해야 하니까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바쁘냐고 묻길래 나 꽃 공부하느라 바빠 하고 대답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최명자 어르신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복지관의 꽃꽂이 강사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꽃을 미리 사야 하니까 꽃시장에 일찍 나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자는 연락도 자주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삶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저 스스로의 꿈이 더 중요해졌어요. 명자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바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과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나중에는 명자 어르신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못해도 친구들이 멋지다고 응원해 줄 때가 많아요. 가끔은 친구들이 제 수업에 찾아와서 꽃꽂이를 배우기도 해요. 관계는 자주 연락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오지만 새로운 삶에 몰입하는 과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락을 줄이게 되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이야기는 각자의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며 새로운 삶에 몰입하는 과정 모두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연락을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가 있고 연락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당신의 경험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